안녕하세요. 건가파 시인입니다. 그동안 제 영상이 좀 딱딱했었죠. 그래서 제가 새로운 스타일의 꼭지를 마련했습니다. 좀 더 대중성 있는 주제, 그리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이죠. 오늘 그 첫 번째 주제로 여러분도 잘 알고 좋아하시는 가수의 황제 나훈아의 테스연가, 그리고 2020년도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루이스 글릭의 대표작 눈풀꽃과의 절묘한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추석을 하루 앞둔 9월 30일이었죠. KBS 한가위 대기획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1000명의 온라인 관객과 함께하는 언택트 공연이었는데요. 15년 만의 공연이기도 했지만 노래의 황제답게 평균 시청률이 무려 29%대였고 어떤 지역은 40%대까지 육박했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나훈아의 인기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나훈아 노래를 무척 좋아해서 재방송 때 영상을 보았는데 무척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날 많은 명곡들이 불려졌지만 특별히 관심을 끈 노래가 있었죠. 바로 신곡 테스형이었는데요. 한 달 가까이 지난 지금도 나훈아의 테스형 이야기가 화제에 오를 정도로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8일에는 2020년도 노벨 문학상 수상자 발표가 있었죠. 수상자는 미국의 시인 루이스 글릭이었는데요. 스웨덴 활리만은 그의 작품 속 결정적 순간은 유머와 통렬한 풍자로 점철되어 있다고 평하면서 꾸밈없는 아름다움으로 개인의 존재를 보편화하는 분명한 시적 목소리를 내온 작가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나훈아가 47년생이고요. 루이스 글릭은 43년생으로 두 분 다 70대 중반을 지나고 있네요. 100세 시대를 살고 계시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철학자 김영석 교수는 말씀하셨죠. 60, 70대가 인생의 한금기라고. 이 두 분을 보면은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언젠가 그 나훈아가 방송에서 꿈이 고갈되어서 노래를 부를 수 없다라는 인터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10년 전후의 무렵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 꿈이 노래를 그리고 예술을 지탱시키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시인이든 가수든 아니 그 어떤 분야도 다르지가 않을 겁니다. 열정 없이 그 무엇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공연 인터뷰에서 나훈아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꿈을 파는 게 가수다. 지난 11년 동안 이 꿈을 찾아서 세계를 돌아다녔다고요. 그렇죠. 자신에게 꿈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그리고 감동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 나훈아의 말로 진정한 가수요, 예술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나훈아의 신곡 테스연가, 원래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루이스 글릭의 대표작 눈풀꽃이 절묘하게 연결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데요. 우선 이 두 작품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이 끔찍한 세상에 희망이라는 화두를 던지는 주제를 지녔다는 점입니다. 나훈아 자신도 온 국민과 함께 힘을 내고 희망을 전달하는 취지에서 이 공연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죠. 루이스 글릭은 또 진정한 작품은 열정적인 삶에서 나온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두 사람은 삶과 예술에 대한 열정 그리고 꿈이 진정한 작품을 낳는다고 하는 꿈을 강조한 점도 공통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중세 흑사병으로 순식간에 수천만 명이 죽어나갈 때 보카치오가 소설 데카메론을 써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위안과 희망을 줬다면 나훈아와 루이스 글릭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어게인 대한민국, 조화 기쁨의 모험을 걸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문학과 노래,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럼
루이스 글릭의 대표작 눈풀꽃, 류시아 시인이 번역을 해서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눈풀꽃과 나훈아의 신작 태스형이 내용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의 제목인 눈풀꽃, 스노우 드랍스는 한겨울을 견디고 나온 수선화가의 꽃을 말하는데요. 이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어땠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아는가? 절망이 무엇인지 안다면 당신은 분명 겨울의 의미를 이해할 것이다. 시 앞부분은 이렇게 시적 화자인 시인의 삶과 겨울의 의미를 대비하고 있는데요. 겨울의 의미는 보편적으로 고난이나 절망의 시간을 의미하죠. 이렇게 자연이나 어떤 대상을 비유해서 시인 자신의 생각을 담아내는 것이 일반적인 시의 창작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시인의 그 어떤 지난날의 절망적인 순간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어 이 시는 나 자신이 살아남으리라고 기대하지 않았었다. 대지가 나를 내리눌렀기에 내가 다시 깨어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었다. 축축한 흙 속에서 내 몸이 다시 반응하는 것을 느끼리라고는,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절망 속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은 대지가 내리눌러 깨어나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는 진술로 환치됩니다. 그토록 긴 시간이 흐른 후 가장 이른 봄의 차가운 빛 속에서 다시 자신을 여는 법을 기억해내면서 결코 살아남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혹독한 겨울의 땅 속에서 봄을 맞이하는, 절망 속에서 다시 자신을 깨우는 경이로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현 감각이 무척 뛰어난 구절이라 하겠습니다. 이어 이 시는 극적인 반전을 꾀하는데요. 그러니까 오랜 절망의 시간을 견디고 희망의 한 줄기 빛이 내 몸에서 반응하는 지금 이 순간의 심정, 겨울잠을 자고 과연 내가 싹을 틔울 수 있을까, 이런 어떤 그 절망감 속에서 그 어떤 한 줄기 빛에 의해서 내 몸이 반응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시인은 이 순간을 지금 나는 두려운가? 라고 자문하듯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상의 반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부분의 시가 어떤 앞부분에서 구체적인 상황이나 대상을 묘사하고 그것을 비유해서 뒷부분에서 어떤 시인이 정말로 얘기하고자 하는 그 생각, 메시지를 담아내는 게 일반적인 시의 구조인데요. 이러한 원리는 자유시든 시조든 일본의 하이쿠든 중국의 한시든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 시에서도 자신의 삶과 겨울의 의미를 대비해서 나는 지금 두려운가를 기점으로 사유의 단계로 전환되고 있죠. 이 시의 핵심 부분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시적 진실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일 이 시가 그러니 이제 우리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갑시다 라고 한다면 아마도 상투적인 가식이요, 위선이 될 수 있고 그만큼 설득력이 떨어질 것입니다. 나는 지금 두려운가? 이 진실된 고백은 앞에서 전개해온 시상을 전환하면서 한 단계 상승시킵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묻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쉽게 희망을 이야기하지만 어두운 땅 속에서 결코 깨어나리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절망 속에서 이런 봄의 그 차가운 빛 속에서 자신의 몸을 연다는 것, 새 싹을 밀어 올린다는 것은 두려움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기에 시인은 확신하듯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좋아, 기쁨에 몸을 걸자고 호소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 호소로 시를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갈구하는 새로운 세상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안락의 세상이 아니라 살을 내는 바람 속임을 제시하는 진술을 통해
시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의 전체적인 구조는 앞부분의 구체적인 사실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경의 세계라면, 나는 지금 두려운가, 이 뒷부분은 시인의 생각, 즉 시의 주제를 드러내는 정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미국의 여류 시인이 쓴 시지만 동양의 오랜 전통시의 창작법인 선정후정의 기본틀을 지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어떤 경의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를 얘기하고, 뒷부분에서 어떤 시인의 생각,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정의 세계를 이야기함으로써 공감을 확장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훈아의 신곡 테스형은 어떤 노래일까요? 흥미롭게도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를 마치 이웃의 형처럼 친근하게 테스형이라 부르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 노래도 첫 부분부터 노랫말이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어쩌다가 웃는 웃음으로 아픔을 묻는다. 어쩌다가 웃는, 그냥 어떤 생각에서 웃거나 아니면 누가 웃겨서 웃거나가 아니라 어쩌다가 웃는 이 하나의 웃음이 내가 갖고 있는 아픔과 슬픔을 묻어버린다는, 이것은 정말 역설이고 아이러니죠. 그리고 이어지는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지만 죽어도 오고 마는 내일이 두렵다는 진술도 굉장히 심오하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저 와준 오늘, 이 오늘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너무나 이 생각 없이 오늘을 맞이하는 거죠. 이게 그저 와준 오늘이. 그리고 내일은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죽고 하더라도 내일은 오게 마련입니다. 죽어도 오고 마는 내일. 그러니까 그저 와준 오늘이라는 이 정말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이 오늘과, 그리고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다시 오게 되는 내일의 대비, 이게 아주 절묘하게 맞닿고 있죠. 이 구절은 루이스 글릭시의 나는 지금 두려운가와도 비교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나훈아의 그 깊은 내면 세계를, 그리고 어떤 인생의 통찰이 담긴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부분도 절창인데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의미를 확장시켜 감정을 고조시키는 이 절규 같은 노랫말은 마치 윌리엄 워서스가 말한 감정의 자발적인 넘쳐흐름과 같은 표현이 자연스럽고 내용도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는 구절입니다. 오늘의 이 혼란한 세상, 그리고 삶과 사랑에 던지는 메시지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이런 시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객관적 보편성을 지닌 절규이기에 이 태성이라는 노래에 젊은 층까지도 열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하이라이트는 다음 가사에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형. 소크라테스가 남겼다는 위대한 경구, 너 자신을 알라를 아무렇게나 토해낸 것 같은 구절인데요. 세상이, 인생이, 사랑이 도대체 왜 이러냐는 질문에 모르겠다고 내치는 듯한 이 구절은 그러나 그 어떤 대답보다 울림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루이스 글릭이 나는 지금 두려운가 스스로 그렇다고 고백한 것처럼 나훈아도 도대체 세상이 왜 이러냐고 소크라테스에게 묻는 듯한 이 구절 또한 우리 모두를 공감하게 하는 진실성이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삶이나 사랑의 정답을 안다면 그것은 인생이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그 어떤 어려운 일에 닥칠 때면 혼자 끙끙대며 앓기보다는 모르겠소 테스형이라고 훌훌 털어버리듯이 크게 한 번쯤 외쳐보는 것도 나름 치유의 효과가 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는 이 말은 어떤 인간의 오만에 대한 경고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영혼을 살피고 돌보라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인생의 정수인 삶과 사랑에 대한 나훈아 노래의 이런 물음과 고뇌야말로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듣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훈아 노래의 2절 가사도 무척 흥미로운데요. 아버지의 산소에 핀 제비꽃과 들국화가 산소를 자주 찾지 못하는 자신을 꾸짖는 것 같다는 자기 성찰적 진술 또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가볍지 않습니다. 이어 노래는 세월은 또 왜 저래 라며 하소연을 합니다. 그렇죠. 세월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가수의 황제 나훈아라도 가는 세월이 야속하지 않을 수 없겠죠. 또 세월은 멀리 있지 않는 죽음을 예감하게 합니다. 먼저 가본 저 세상은 어떤가요?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아버지에게 묻는 듯한 이 진술 또한 천국의 실제를 알고 싶다기보다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의 고통과 슬픔을 얘기하고 있다겠습니다. 루이스 글릭의 살을 내는 바람 속에서 자신을 여는 법을 겨울의 의미를 통해 우리에게 일러주었듯이 나훈아는 소크라테스의 경고 너 자신을 알라를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암시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소중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시인 루이스 글릭의 대표작 눈풀꽃과 가수의 황제 나훈아의 신곡 태스형은 전혀 다른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절묘하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두려운가? 그렇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 다시 외친다. 좋아. 기쁨의 모험을 걸자. 새로운 세상의 살을 내는 바람 속에서 살을 내는 바람 속이지만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세상에 모험을 걸자고 노래하는 루이스 글릭. 그리고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저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 형. 사랑과 세상이 왜 이런지 도대체 모르겠다는 반어법적인 나훈아의 절규. 글릭이 겨울의 절망에서 기쁨의 봄을 여는 법을 얘기한다면 나훈아는 인생을 고뇌한 소크라테스의 경고를 빌어 삶의 고통과 사랑의 아픔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화법으로 우리의 삶을 성찰하게 합니다. 두 사람은 모두 위대한 시인이요 가수입니다. 더구나 나훈아는 노랫말을 자신이 직접 쓰고 곡을 붙이는 가수이기 때문에 시인이라 불러도 조금도 손색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꿈이 고갈된 것 같아 11년간 세계를 돌아다녔다. 신곡 하나를 만드는데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린다. 오직 연습만이 특별한 것을 만들어낸다. 54년 가수 생활을 한 나훈아의 솔직한 이 고백에서 우리는 나훈아의 놀라운 시적, 예술적 열정과 감성 그리고 그의 높은 정신세계를 만나게 됩니다. 가수의 황제 나훈아의 태스형과 2020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루이스 글릭의 대표작 눈물꽃의 절묘한 만남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새로운 스타일, 좀 더 편한 분위기로 풀어본 첫 방송이었는데요. 어떻게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직까지 건가파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엄지척 지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